현대위아는 1976년 설립돼서 2011년 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과 기계 사업으로 구분되며 자동차 부품은 엔진, 구동 부품, 친환경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 사업 부문은 공작 기계 사업과 특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 사업은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진 사업, 모듈 사업, 일반 부품 사업, 소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외에도 GM, 르노, 닛산, 포드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계 사업은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마트 솔루션 사업과 특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 5,277억 원, 영업이익 1,027억 원, 당기순이익 56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5%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입니다. 동정보는 잠정치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다. 지금 가결산치예요. 1분기의 가결산치인데 결산이 확정된 시점에 이 소폭의 어떤 이 증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가 좀 증가한 1조 9,068억 원. 1조 9,068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 분기, 4분기 기준에서는 좀 0.8%가 다소 매출에 좀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전년 동기 1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2.8%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514억이죠. 514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4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87.7%가 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입니다. 132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1%가 좀 감소했는데 지금 4분기 기준에서는 흑자 전환하면서 비교적 전 분기 대비 양호한 좀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매출액의 경우에 또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의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의 어떤 상승 효과가 있었다라고 회사는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위아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대표님, 그럼 아무래도 2분기에는 좀 실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가장 좀 현대위아의 최근에 사실 이 하락폭을 좀 가져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장기화 조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위아가 사실 러시아의 엔진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어떤 적용이 아직은 좀 힘든 러시아발 불확실성이 사실상 이 상존하게 되면서 지금 1분기 기조효과는 사실상 이제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태가 좀 장기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으면서 2분기 기조에는 오히려 실적 부분에 좀 충분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판매에서 납품하는 매출 실적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투입되는 어떤 고정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공장을 지금 당장 폐쇄할 수는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운영에 따른 어떤 고정비 인식이 2분기에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지금의 매출의 어떤 신장 효과에서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8%의 어떤 신장, 막대한 매출 신장을 가져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 제고 관점에 의해서 러시아의 엔진 공장이 사실상 2022년도 실적에 중요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전망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 효과가 지금 2분기에 또는 3분기 2023년도까지 보다 더 장기화가 된다면 이에 대한 어떤 고정비 투입 비용은 사실상 이 손실로 좀 반영된 효과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2023년까지 장기화가 된다면 손실 효과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좀 예상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대위아의 경우에 지금 내연기관차라고 보면 자동차의 어떤 사륜구동 조향장치라든가 구동장치들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네. 즉 부품사인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만도에서도 사례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후에 사실상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 선회되는 이 산업의 이 변화,
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좀 보더라도 전기차 비중이 막대하게 내연 차량을 좀 뛰어넘지는 못하고 그렇죠. 있죠. 사실상 확산세를 좀 더 가져가기보다는 서서히 산업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연기관차의 어떤 이 차량 생산은 점진적으로 좀 중단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이후부터는 전기차가 이제 본격화, 전기차 또는 이 수소차의 어떤 본격화 시대가 예고가 좀 됐었기 때문에 이미 시대는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캐파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부품사 관점에서는 점진적으로 실적의 감소 추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산업의 어떤 변화에 적용하지 못하고 내연 이 기관차에 들어간 부품으로서 고도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아 역시도 지금 전기차에 좀 이 적용이 가능한 이 부품입니다. 전동화 X3라는 이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전기차에 좀 탑재가 돼서 2023년도에는 현대 eGMP에 등록하겠다. 이 부품을 정식으로 좀 등록해서 적용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 부품 수요가 2023년도부터 새롭게 반영되는 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양산되고 있는 양품 차량의 대부분은 내연기관차의 어떤 비중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의 인프라가 충분히 좀 갖춰지고 있고 앞으로 이 배터리의 어떤 기술 고도화가 빠르게 진척이 좀 된다면 전기차의 어떤 시대는 보다 빠르게 좀 선회될 것처럼 예상이 되고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차의 경우에 사실상 이젠 더 이상 내연기관차는 생산하지 않겠다. 네. 방향선회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빠르게 전기차 시대를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 좀 시작이 될 테고요. 현대위아는 이런 관점에서 충분한 전기차의 어떤 구동 가능한 전기차용 사륜 구동 부품의 어떤 이 납품 실적이 보다 좀 부각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전기차 산업의 변화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그래도 효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도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부품과 로봇을 통한 미래 사업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대표님, 그럼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부품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차체에 들어가는 이 비중들은 앞으로 이제 차량 경량화 관점이나 주요 부품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기차는 모터를 구동해서 차가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과거에 지금의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 부가 부품들이 막대하게 좀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는 사실상 이 부품 이 구조가 좀 단순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기관차의 어떤 부품사의 수혜 관점보다는 전장사업 부분의 어떤 수혜 관점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유아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중장기 성장 관점의 새로운 사업 부분, 신성장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업 보고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의 최근 이 매출 포지션을 좀 잠깐 볼 텐데요. 회사는 차량 부품 비중이 전체 64.3%입니다. 여기에 모듈 부품이 25.7%라는 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면 네네. 전체적인 어떤 매출 포지션, 기계장치가 7.4, 2.6%이기 때문에 10% 정도가 기계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집중되어 있고 90%가 차량 부품 관련된 매출 포지션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죠.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를 좀 보면 기계산업 관련된 매출이 오히려 좀 소폭 감소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기계산업이 뭐냐면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불리우는 차세대 이 자동화 이 공장을 자동화 공장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큰 틀에서는 어떤 로봇 산업군의 로봇 기술이 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스마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신성장 동력으로 좀 삼겠다라는 이 회사의 의지가 좀 돋보였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을 좀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더 커질 때가 사실상 새로운 사업의 어떤 모멘텀 부각 관점인데 지금 차량 부품 관련된 엔진 그리고 변속기 등속 조인트 이 소재 관련된 부품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흐름들. 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기술 개발을 통해서 2023년도를 기점으로 기계장치 관련 사업 부분의 매출 포지션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것이 아마
키포인트가 아닌가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신사업 확장이 점차 커질수록 이제 새로운 사업의 좀 모멘텀 관점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자동차 단순 부품사의 개념에서 사실상 2022년도 저희가 1월 달 CES 박람회에서 로봇 이 섹터가 앞으로 이제 유망 업종으로 좀 떠오른 바 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사실상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집중 역량 사업의 어떤 이 종목으로 업종으로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될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출 포지션을 우리가 좀 보면 아직까지는 이 기기장치의 산업부분, 이 매출 포지션을 좀 더 증대시키는 어떤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 당장의 어떤 이 매출 포지션의 어떤 증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이 부분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텐데 현대차 그룹이 사실은 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먼저 적용을 하겠다. 스마트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적용했다. 앞으로는 사람이 차를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차체에 대한 어떤 조립 공정까지 좀 더 가져간다면 현대차 그룹의 어떤 넓은 향후의 어떤 방향에서는 어떤 인건비 베이스보다는 자동화, 공정 설비를 좀 기반으로 효율적인 어떤 차량 생산의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에서 충분한 좀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관점이고 지금 일봉상의 차트를 좀 보면 사실상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효과들은 로봇 기술 관련된 이슈가 좀 작년에 좀 부각이 좀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작년 6월에 11만 5천 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지금은 거의 뭐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거의 뭐 바닥권 영역까지 좀 왔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는 지금 4만 원대보다는 좀 상단에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고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의 수준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바닥권의 어떤 영역으로 봐도 무방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는 매출의 확장성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지만 2021년도에 영업이익 폭을 좀 크게 좀 증가시키면서 2022년도에도 영업이익의 어떤 신장 부분은 사실상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체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업사이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좀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 러시아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 그 다음에 열 관리 부품, 추가 수주의 펀더메탈 등을 좀 회복해야 되는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계장치 관련된 사업 부분에 좀 더 빠른 부각 또는 신규 사업의 어떤 이 지분 투자라든가 사업을 좀 확장해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이 세 가지가 좀 체크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 러시아발 불확실성이 아직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관점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현대위아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1%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지수가 주는 어떤 낙폭의 어떤 과대 효과가 좀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 만약에 6만 원을 좀 이탈한다면 5만 6천 원. 5만 6천 원에서 6만 원 구간 추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매수하기 좋은 구간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만약 6만 원이 이탈된다면 5만 6천 원에서 6만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불확실성 해소, 열 부품 펀더멘탈의 회복, 그리고 신규 사업의 확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